저는 이제 답사라는 용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컨텐츠 중에서 가장 오래된 컨텐츠가 네이버 블로거예요. 2005년도에 블로그라는 게 처음 생겼는데 그때부터 작성을 해서 매일 칼럼을 하나 쓰고 있고요. 거기 썼던 칼럼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제가 그 지역을 답사하면서 방문했던 기록들을 조금씩 남기기 시작했는데 그런 방문에 대한 답사에 대한 기록들에 대한 반응이 좋아지면서 책을 출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책을 출간했더니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출간 기념회 해달라고 해서 출간 기념회 때 강의를 해드렸더니 저는 전문 강사도 아니거든요. 연구원인데 반응도 너무 좋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책을 내고 뭐 출판 강의회도 하고 그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답사를 하는 마음으로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입지는 일단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기존에 생각했던 서울이 아니라 서울을 확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서울이 현재의 서울로 언제 이렇게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현재의 서울이요, 1995년도에 완성이 됐어요. 정말 얼마 안 됐죠. 제 성인이 돼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 서울이 어디까지였냐? 일단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정말 현대에 들어서고요. 같은 있지만 서울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정확히 서울이라는 곳에 수도를 정한 것은 조선시대였습니다. 태종이라는 임금이 1394년도에 천도를 했어요. 원래 개성에 있다가 천도를 했고 그때 아마 서울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을 겁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는 한양이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때 서울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었냐면요. 지금 딱 종로구였어요. 예, 그러니까 종로구하고 중구 일부. 근데 종로구 중구는 지금도 서울이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로구 중구는 600년 동안 서울이었었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600년 동안 그 종로구 중구는 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으면은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냐? 문제라고 할 건 없지만 뭔가 새롭게 건축 행위를 하려면은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면 못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로구나 중구는 대부분 낡았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죠. 강남과 비교해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종로구 중구가 계속 서울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는데 일자리가 너무 좀 안타깝게도 서울에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방에는 일자리가 많이 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업군들을 좀 분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1차 산업이라고 아시겠죠? 농업, 축업, 수산업, 뭐 광업 이런 것들이 1970년대까지는 제일 많았었는데 그런 일자리는 좀 줄어들고요. 제조업이 한 1980년도에 많아졌다가 1990년도부터는 3차 산업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일자리가 줄고 서울은 일자리가 늘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도 농업을 안 하고 농업을 다 정리하시고 서울로 다 상경을 하십니다. 70년대부터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10,000원이다. 뭐 이런 소설이 나올 정도로 서울이 늘 이렇게 붐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종로구, 중구 위주의 서울에서 계속 서울의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아직까지 강남이 안 나왔고요. 60년대까지는 뭐 서대문구도 생기고 은평구도 생기고 동쪽으로는 뭐 광진구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강북구도 생기고 이렇게 좀 발전해가는 것들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서울에 기하급수적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한강 이남 지역까지 서울을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75년도에 강남구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름은 강남구인데요. 아무도 강남구라고 얘기를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원래 한강 이남에도 서울 입지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영등포. 영등포만 서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강점기 때도 영등포는 서울이었습니다. 근데 영등포가 워낙 강남 쪽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강남구를 영동이라고 했어요. 영등포의 동쪽. 예, 그래서 아마 영동시장, 영동대교 다 그런 용어에 지금 남아 있는 어떻게 잔재해 드릴 거예요. 그만큼 강남구가 1975년도에 생겼는데 한동안은 인기가 없다가 정확하게 1990년도부터 인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기가 저는 88 올림픽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남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강남구로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가 확장이 됐고 88년도에 강남구하고 서초구랑 분리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걸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아, 서초구는 강남구랑 한 몸이었구나. 이런 말씀을 왜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초구 편이 이 책에 나와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유동 인구가 제일 많고 상권이 제일 발달한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예. 그러니까 딱 그 역으로 따지게 되면 강남역이에요. 강남역. 예. 그러니까 거기가 어느 정도 상권이 크냐면요. 강남역 북부랑 강남역 남부랑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했는데도 1등이 강남역 북부고 2등이 강남역 남부예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강남역이 위치가요. 좀 애매해요. 오른쪽은 강남구고요. 왼쪽은 서초구예요. 근데 왜 강남역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원래 강남구의 한가운데였어요. 거기가. 88년도까지는. 그러니까 강남역이 2호선이잖아요. 2호선은 1984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강남역은 강남구의 한가운데였고 서초구랑 강남구를 88년도에 분리하면서 이렇게 애매한 지가 된 것들이죠. 그럼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연도별로 그 구가 생긴 해예요. 아, 그때 서울이 이만큼 확장이 됐구나. 그래서 결국은 1995년도에 예, 저렇게 강북구, 금천구, 광진구까지 확장이 되면서 지금의 서울의 모습이 갖춰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렸을까요? 재밌는 역사 얘기를 하려고 드렸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강남구에 가고 싶은데 강남구를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75년도에 강남구는 굉장히 쌌겠죠. 제 기억에 80년도 후반까지도 그 중구의 신당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떡볶이 아시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은. 그때 중구는 되게 비쌌어요. 장충동, 남산, 거기 아시죠? 재벌까지 삽니다. 그다음에 용산구의 한남동, 성북동 뭐 이런 데도 있죠. 성북동은 성북구인데 그런 데만 이제 재벌이 살고 강북에 살았었는데 신당동이 나름 장충동도 있고 주변에 굉장히 좋은 주택들이 많아서 비쌌던 동네였었습니다. 88년도까지도요. 신당동이 강남구보다 비쌌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점점 중심지의 축이 이동할 때도 있고 과거에 쌌던 입지가 비싸지는 곳도 생기는 것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88년도까지 강남구에 들어갔어도 지금 부자 됐겠네? 그런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서울은 완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좀 이제 반문들을 하시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서울은 25개고 딱 이 모습이지만 점점 서울이 확장하고 있다. 어디들 확장하고 있을까요? 경기도, 인천. 물론 행정구역명은 서울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수도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도권이 뭐죠? 수도의 권역. 그러니까 수도라는 게 서울이잖아요. 결국은 서울의 역할을 하는 권역이 모두 수도권이다. 그럼 결국은 지금의 서울의 중심은 강남이지만 강남의 역할들을 분담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조금은 낮게 평가된 입지들을 미리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미래에는 서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지금 서울이 확장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 과거의 지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25개구가 됐잖아요. 처음에는 딱 2개구였다가 25개구로 됐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서울의 25개구가 가격이 다 달라요. 어디는 많이 올랐고 어디는 덜 올랐습니다. 그럼 이왕이면은 좀 더 많이 오르는 곳들을 주목해보는 게 좋겠죠. 그럼 많이 오르는 지역들을 좀 꼼꼼히 따져봤더니 가장 많이 오른 곳이 강남구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럼 강남구가 왜 많이 올랐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구가 25개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랑 동급의 행정구역들이 구, 군, 시예요. 예를 들어서 과천시, 광명시와 강남구는 동급입니다. 그렇게 구, 군을, 시를 나눠서 전국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은 총 226개가 나와요. 226개 시, 군구 중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곳이 강남구예요. 강남구. 강남구의 인구가 53만 명이에요. 근데 강남구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몇 명일까요? 75만 명.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75만 명이 출퇴근을 하는데 보통 직장이, 그러니까 가장이 직장을 다니고
뭐 학생들이나 전업주부들은 집에 있는다고 가정을 하면 한 3인 가족만 쳐도 곱하기 3을 하게 되면은 200만 명, 4인 가족을 하게 되면은 거의 300만 명이 강남구로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강남구에 살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가 제일 비싸진 것이고, 그럼 결국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강남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지불한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좀 덜 지불하시는 분들은 좀 밀려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강남구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강남구는 능력이 되시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돼. 그건 제가 뭐 권장해 드릴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경제적 능력이 맞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99%의 일반인들은 경제력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입지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경제력으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저렴하지만 강남구만큼은 아니더라도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입지들을 한번 미리 선택을 해보는 것들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살기도 좋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살기 좋다는 것들은 일단은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교통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파트들 좋아하니까. 아파트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혐오 시설들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택지 개발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택지 개발하게 되면은 학교도 들어오고 상업시설도 들어오고 공공기관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택지 개발을 한 신도시에 강남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깔끔한 그런 주거 환경이 있는 지역들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가 책에다가 14개 지역을 소개했는데 이 14개 지역 외에도 많아요. 많은데 이 14개 지역을 소개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주변 입지보다는 쌉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를 소개했잖아요. 서초구보다 더 비싼 입지가 강남구잖아요. 그럼 강남구를 소개 안 하고 서초구 입지를 소개한 이유는 부자들 중에서도 조금 강남구 들어가기에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서초구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책의 처음 시작한 지역이 강서구예요. 중랑구고요. 강서구하고 중랑구는 서울에서도 중하위권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강서구에 과거에는 일자리가 없었어요. 중랑구는 지금도 없습니다. 강서구는 지금 있냐고요? 네, 지금 있어요. 마곡지구가 생겼거든요. 그런 것들입니다.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은 과거에 정말 일자리가 없었을 때, 배드타운일 때 강서구랑 중랑구를 산다. 싸게 살 수 있었죠. 근데 강서구랑 중랑구를 또 같이 비교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중랑구보다 강서구가 월등히 비싸요, 지금. 비슷했는데. 그 차이는 똑같이 강남권으로 출퇴근한 입지여서 비슷한 가격대였는데 강서구라는 입지는 마곡지구라고 하는 거의 10만 명 가까운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또 올라간 겁니다. 강남으로도 출퇴근이 가능하고 자체 일자리도 있고. 그럼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거죠. 중랑구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는 하는 것들이고요. 중랑구도 충분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일단 가격대로 결정하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중랑구보다는 강서구를 조금 일찍 투자했다고 하면은 조금 프리미엄을 먼저 얻는 것들이죠. 그럼 마곡지구에 일자리가 들어오는 것들을 저만 알았느냐? 아니요. 이미 30년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 5호선이요. 김포공항역까지 가는데 중간에 역이 하나 비어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그때부터 택지 개발 지역이었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 역을 관통했습니다. 발산역에서 송정역 사이에 역이 하나 있었는데 늘 관통을 하는 거예요. 역을 만들어 놓고. 왜? 아무도 안 살고 일자리도 없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그 5호선이 언제 생겼냐? 95년도에 생겼어요. 네. 그럼 이미 95년도부터 마곡지구는 개발을 할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95년도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땐 투자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맨 땅에 있는데 투자를 뭘 해요? 그렇죠? 마곡지구라는 이름이 생기기 시작했던 게 정확하게 2000년도 중반부터예요. 그럼 그때부터 들어가셔도 되는 것들이죠. 예, 그리고 정확하게 마곡지구가 생기고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요. 2016년도, 7년도 이후입니다. 그럼 2010년도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2015년도에 들어가셔도 되는 것들이죠. 어떤 말씀이냐면은 개발 계획이 확정돼 있고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때 자기가 판단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이제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고요. 항상 가족들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출퇴근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도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자꾸 이사 다니고 전학하면 애들이 정착을 못하고 친구도 없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초등학교 고학년,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좀 안정된
좀 그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사 타이밍을 정하시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량구냐 강서구냐 정할 때 조금 애들 학교가 많고 도보권에 있고 학원가가 있고 이런 것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중량구보다는 강서가 좀 날 뻔했죠. 왜냐하면은 강서구가요 옆에 양천구가 있는데 양천구에는 목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목동에는요 엄청난 학원가가 있어요. 예, 학원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그럼 중랑구는 학원가가 없느냐? 중랑구에는 없는데 바로 윗동네 노원구에 있어요. 중계동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맞는 생활 조합들을 다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그 보금자리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일자리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혼자 띄어서 보낸다. 기러기 아빠 아시죠? 그렇게 보낼 게 아니고 한 집에 살 거면은 직장 근접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바로 옆에 붙어 있지 못하면은 거기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망. 특히 전철이 있으면 좋겠죠. 예, 서울 지하철 9개 노선이 있으니까 한번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해서 직장 접근망이 좋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 교육 환경. 학교하고 학원가가 있는지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는 학원 가고 주부님들도 집안 정리한 다음에 뭐 커피 한 잔 하거나 뭐 주변 지인들과 또 정보도 교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그 정도는 또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햄버거 사 먹을 때 생활 기반 시설. 예, 그래서 결국은 교통, 그러니까 직장까지 연결된 교통망, 그다음에 교육 환경, 상권이 갖춰지면은 그냥 그런 자리, 보금자리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제 랩을 할 거예요. 이 책에 소개된 14개 입지를 쭉 설명드릴 텐데 일자리 접근성이 어떤지, 교육 환경이 어떤지, 상권은 형성되어 있는지, 직장 근접성은 좋은지 한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지역이요.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린 지 강서구죠. 일단은 직장 전국석 한번 볼까요? 마곡지구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마곡지구에 있는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이 강서구에는요 2가지, 3가지 전철이 지납니다. 제일 중요한 전철이 9호선이 지납니다. 9호선은 마곡지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일자리가 많은 데가 강남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종로구 중구, 세 번째가 여의도예요. 9호선은요 여의도와 강남구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외부로 접근성도 좋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 목동이라고 하는 어마한 교육 환경이 있기 때문에 좋지요. 지금 강서구에 가장 부족한 것은 상업시설인데 지금 마곡지구 내에 백화점 부지가 하나 있어요. 들어오게 되면은 향후에 한 번 더 가격이 올라갈 조금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두 번째 지역이 중랑구입니다. 중랑구는 그렇게 교육 환경이 좋거나 양질의 택지개발지구가 있거나 일자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저렴하게 살면서 직장까지 출퇴근하기 편하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7호선이 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랑구는 그전에 더 쌌다가 7호선이 개통되면서 가격이 좀 올랐죠. 근데 지금 7호선이요. 연장이 되고 있어요. 북부로. 그다음에 또 저쪽 인천으로. 연장이 되면요. 이 중간에 원래 7호선 이용했던 입지들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중랑구는 아직도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들이죠. 네, 세 번째는 서초구입니다. 서초구는 이미 많이 올랐죠. 이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놀랍게도요. 지금 이제 전국에 226개 시군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강남구가 제일 비싸다고 말씀드렸고 2위가 서초구입니다. 근데요. 전국에 2,300개 읍면동이 있어요. 동 단위로 따지게 되면요. 강남구가 지금 압구정동이 제일 비싼데 압구정동보다 더 비싼 동이 있어요. 서초구 반포동이에요. 예, 반포동. 그만큼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반포동이 원래 비쌌느냐? 아니요. 압구정의 반값이었어요. 근데 지금 워낙 입지가 좋아지다 보니까 올라간 겁니다. 그 올라간 이유가요. 지하철 전철망이 3개가 생겼어요. 3호선, 7호선, 9호선.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생겼냐면은 강남점이라고 아십니까? 네. 요즘은요. 상업시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온라인 쇼핑몰이 생긴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마트나 일반적인 백화점들은 매출이 줄었어요. 인터넷이 짱입니다. 근데 오프라인 매장인데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백화점이에요. 백화점도 그냥 백화점이면 안 됩니다. 명품 샵이 들어가야 돼요. 명품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지들 좋아한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반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입지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예.
네 번째, 자, 다음 지역은 강동구입니다. 강동구도 서울의 동쪽 끝이잖아요. 엄청 쌌다가 최근에 5호선이 연장됐고요. 그다음에 9호선도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덕동, 명일동, 둔천동 층에 재건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좀 칙칙했던 주거들이 아주 깔끔하고 명품 주거로 바뀌었습니다. 수만 세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강동구도 시세가 많이 올랐죠. 더 올라올 것이냐? 더 올라갑니다. 왜요? 9호선도 연장이 될 것이고 옆에 하남 미사 강변도시를 만드는데 거기가 배후 수요지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배후 수요지가 생기면은 이 가운데 중심지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는 영등포구입니다. 원래 강남구였어요, 여기가. 원래 최초의 강남구였었는데 강남구, 서초구 다 잘 나갈 동안에 여기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다가 최근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게 신길동이에요. 신길 뉴타운 들어보셨죠? 신길 뉴타운에 처음에 분양할 때 완전 미분양 났습니다. 지금 신길 뉴타운에서 제일 비싼 게 레미안 에스툼이라고 하는 단지인데 평당 1,300에 분양했는데 반도 분양이 안 됐어요. 예. 근데 지금 신길 뉴타운이 다 완성됐어요. 아파트 단지가 한 10개 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신도시. 깔끔하고 전철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냐면요. 평당 5천. 3배가 올랐어요. 아이고. 결국은 이게 불과 3, 4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고. 쌌던 지역, 별로였던 지역이 개발이 되고 나니까 올라가는 것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죠. 그리고 성북구입니다. 성북구도 종로구 중구에 바로 붙어 있는데 여기도 집이 없었어요. 땅값이나 집값이 하나도 안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름 뉴타운, 장위 뉴타운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개발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는 아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왜냐면은 미에리 텍사스가 아직도 영업을 해요. 근데 그거 1년 안에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면 바로 그냥 확 그냥 좋아지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학생들이나 여자분들이 갈 수가 없는 입지였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지면은 기꺼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예. 네, 다음은 노원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원구가 왜 중요하냐면요. 서울에서 제일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송파구이고요. 강서구인데 세 번째 많은 사는 곳이 노원구입니다. 근데 노원구는 왜 사람이 많이 사냐면요. 저 노원구의 반은 산이에요. 근데 산인데 반 정도만 몰려 삽니다.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월계동, 공릉동에 다 몰려 사는데 최근에 뉴타운 재건축 시작했습니다. 이게 30년 된 그 낡은 주거시설들이 깔끔해지니까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하고 있고 7호선, 4호선, 1호선 들어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공공재개발 정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사람이 많이 살면요. 선거하시는 분이 많죠. 유권자가 많죠. 정부나 지자체가 잘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아마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이 지역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포입니다. 마포도 굉장히 쌌던 곳이었어요. 서울의 중하위권 지역인데 여기도 아현 뉴타운 개발되고요. 한강변에 좋은 아파트들이 쫙 들어선 다음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여의도 분들이 좋아해요. 네, 도보권이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있는 지역들은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서울 8개 지역 금방 했죠. 네. 경기 6개 지역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경기도는 말씀드렸죠. 이제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을 역할을 나눠서 하는 지역들, 수도권, 네,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가 저렇게 크기 때문에 저 경기도에 있는 32개 구군이 다 좋지는 않아요.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권역까지만 수도권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한번 이 지역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의정부입니다. 의정부. 네, 의정부는 서울 중계동 노원구하고 도봉구에 붙어 있죠. 근데요, 너무 놀랍게도 노원구랑 가격이 비슷하고 도봉구보다 비싸요. 왜? 도봉구는 이렇다 할 주거가 없어요. 근데 도봉구랑 의정부는 거의 서울과 중심부랑 거의 거리가 멀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도봉구를 역전한 거예요. 결국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서울이 아니지만 비록 서울이 아니지만 서울보다 비싸질 수 있구나.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런 지역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경기도권 가시면요. 지금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거 많고요. 서울은 지금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데 경기도는 대출도 많이 나와요. 지금처럼 저금리 때는
대출을 좀 많이 받으셔갖고요. 저렇게 좀 새 아파트들, 교통 좋은 곳들 선점하시는 것들,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셔갖고요. 많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오른 가격 가지고 서울에 좀 덜 오른 지역으로 다시 상경화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경기도에 있는 입지를 보자는 말씀이고요. 그중에 하나가 의정부고 서울에 붙어 있고 교통망도 좋아지고 있고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X-C가 생깁니다. 광역 교통망이 중요한데 GTX-A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C는 곧 공사를 할 예정이에요. C는 양주에서 출발해갖고 의정부 지나서 강남까지 가는 겁니다. 양주에서 강남까지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15분. 네, 맞습니다. 20분이 안 걸려요. 그러면 서울에 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의정부는 양주보다 더 가깝죠. 의정부 좋죠. 그러니까 의정부 GTX 여기 생기는 그 부지들은요. 지금 솔직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하면은 그래도 싸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올라갈 여지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구리입니다. 구리는 아마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동이 딱 5개밖에 없어요. 굉장히 작습니다. 인구도 적고. 근데 여기가 왜 강력하냐면요. 구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구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송파구나 강남구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집값은 싼데 광역버스들이 다녀요. 자가용 타셔도 되고 출퇴근하는데 한 30분, 40분이면 가거든요. 쾌적하고 저렴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나름 숨겨진 보물 같은 지역이었었는데 최근에 부각이 됐어요. 제가 아까 강동구 얘기하면서 어떤 말씀 드렸죠? 뒤에 하남이 개발되니까 강동구가 중심지로 부각이 됐다. 기억하십니까? 구리의 뒤에 남양주가 있는데 최근에 다산 신도시라고 하는 곳이 개발이 됐어요. 구리가 중심지가 됐어요.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런 입지들. 뒤에 배우 수요지가 생기게 되면요. 중심지는 더 올라갑니다. 지금 남양주에 3기 신도시를 또 만들 거예요. 왕숙 신도시. 구리시가 구리시에 있는 모든 인구보다 더 큰 세대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는 더 중심지가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리는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더 좋아질 것이고 배우 수요지가 생기면 항상 교통망을 만들어주잖아요. 100% 구리를 지나갑니다. 가만히 앉아서 추가적인 교통망을 누릴 수 있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광주시일 텐데 광주시 하니까 전라도 광주 아니요. 성남에 바로 붙어 있고요. 하남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 진짜 숨겨진 보물 같은 곳인데요. 아직도 싸요. 근데 여기 지금 전철망이 생겼어요. 경강선이라 그래서 판교까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경강선을 타면요. 판교까지만 오면은 판교에서 환승해서 강남구까지 11분 걸리거든요. 그럼 이 광주시에서도 강남 출퇴근도 가능하고 강남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판교 테크노밸리가 너무 좋은 일자리예요. 8만 명. 근데 지금 거기 꽉 차가지고 제2, 제3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판교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지금 판교가 성남인데 서울의 강남구만큼 비싸요. 못 들어가 어차피. 그러다 보니까 이 광주시도 하나의 이런 좀 대안 그 주보금자리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화성시가 있습니다. 화성시랑 평택시를 같이 말씀드릴 텐데 마지막입니다. 화성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화성하면 옛날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살인의 추억. 그렇죠. 근데 지금은 깔끔하게 잊어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을 이제 떠올릴 때 살인의 추억을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뭘 떠오르냐면은 동탄을 떠오릅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예, 결국은 동탄은 꿈의 신도시고 왜 꿈의 신도시라고 하면요. 1기, 2기 다 합쳐도 심지어 3기까지 합쳐도 제일 커요. 몇만 명이냐면은 15만 명. 아니, 15만 세대. 집이, 아파트만. 어마어마하죠. 예, 그럼 4인 가족 하게 되면 60만 명. 동탄 신도시에만. 그러니까 여기는 어마어마한 별도 신도시가 된 겁니다. 서울까지 출퇴근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자체적으로만 살아도 안에서 인구가 한 30만 명 이상 살면요. 일자리가 생겨요. 상업시설도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동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산업단지, 일자리,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뭐 공장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자체 일자리도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살기 좋은 명품 신도시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신도 중에서 가장 뜬 지역이 바로 화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인데요. 화성 다음에 포스트 화성입니다. 초기 단계인데 지금 평택도 일자리가 계속 생기고 있고요. 지금 평택시 인구가 60만인데 평택시에서 2030년까지 인구를 120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살 주거도 필요하다는 얘기고 교통망도 좋아진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여기까지 딱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혔습니까?
평택까지 넓혀드렸어요. SRT, KTX, 화성은 GTX 들어오죠. 서울까지 2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입지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돈 없어서 보금자리 못 구하신다는 말씀 못 하시겠죠? 오늘 인천 얘기는 뺐는데 인천까지 포함하게 되면 더 많아요. 심지어는 강원도, 춘천, 충청남도, 천안, 아산까지도 서울 출퇴근이 가능해요. 그럼 경기도쯤은 굉장히 좋은 입지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미래 지도를 그려드린 겁니다. 수도권 개발 계획도가 있는데 이미 개발 계획도가 다 나와 있고요. 저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시면요. 저 네이버 지도인데요.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언제 개통이 되고 언제 개발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가용으로 출퇴근 가능한 범위, 전철로 출퇴근 가능한 범위만 찾으셔갖고요. 여러분들의 보금자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짧지만 특별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